와인을 주문을 하시고 테이스팅 하실 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레디 퍼스트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맛과 다르면 이거 뭐 바꿔주실 건가요? 이제 그런. 네, 안녕하세요. 현실 와인 전도사 서주환입니다. 오늘은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해서 이제 와인을 이제 테이스팅하고 그 테이블에서의 그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와인 테이스팅의 의미는요, 와인의 변질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물론 저희가 와인 셀러에 보관을 하고 보관에 이제 중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약간의 변질 요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운송 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와인을 다 이렇게 항공으로 이렇게 운송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산지에서 바로 저희가 수입을 할 수 있으면 현지에서와 거의 비슷한 상태의 그런 와인을 저희가 접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와인들은 배를 타고 컨테이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적도 부근을 배로 오다 보면 이렇게 약 한 2번 정도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항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운 여름에 컨테이너에 있는 와인들이 밖에 기온이 너무 뜨거우면 안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갖고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건 이제 트위스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르크로 막고 있는 그 강한, 저희가 이렇게 코르크 이렇게 눌러보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힘으로 코르크를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탄성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그 강한 탄성을 밀고서는 와인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레드 와인을 오픈을 하면요, 이렇게 소믈리에가 이런 이제 코스터 위에 이렇게 코르크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기본적인 이제 그 테이스팅의 과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히 봐야 보이겠죠. 근데 레드 와인은 이제 금방 착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르크를 봤을 때 이렇게 끝에 와인과 맞닿아 있는 부분만 이렇게 착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뭐 10년, 15년 이내의 코르크들은 이렇게 끝에만 묻어 있는 와인이 착색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근데 코르크가 와인이 이렇게 이 측면을 타고 아니면 정반대 면까지 와인이 이렇게 그 코르크가 이렇게 넘치는 경우는 실제로 운송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고온에 노출이 돼서 와인이 코르크 밖으로 흘러나온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코르크 밖으로 와인이 넘쳤다고 하면 업장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시 새 바틀로 보통은 이제 바꿔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르크에서 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량률이죠. 이 코르크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요, 나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나무에서 발생하는 이제 학명으로는 이제 약자로 이제 TCA라는 곰팡이의 학명인데요. 그 TCA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코르크에서의 그 곰팡이가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뭐 코르키라는 이제 보통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코르크 같은 뭐 약간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코르크화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프렌치로는 이제 부쇼네라고 하는데요. 그 부쇼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숑이 이제 코르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부쇼네, 코르키랑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그 TCA가 발생을 해서 와인이 계속 보관이 되면 실제로 와인에서 코르크의 향과 맛이 납니다. 그 곰팡이가 계속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향을 딱 맡았을 때 굉장히 코르크 향이 너무 많이 난다. 나무 향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좀 마치 그 종이 박스가 막 젖어갖고 그 오래됐을 때 그런 좀 쿰쿰한, 아니면 이제 그 코르크의 좀 향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코르키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TCA는 눈으로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코르크의 향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 그 TCA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통계가 다 좀 기준에 따라서 통계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보통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100병을 오픈했을 때 실제로 TCA가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99%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100번 중에 한 번이 될까 말까한 그 TCA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르크를 뭐 너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향을 맡는 과정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일 텐데, 남성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테이스팅 하실 때 와인을 주문을 하시고 테이스팅 하실 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레이디 퍼스트,
같이 동석하신 여성분에게 이제 와인 테이스팅을 권하시는 부분들이 지금도 가끔 계세요. 하지만 이거를 바꿔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손님 오늘 주문하신 이 와인을 이제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어보겠죠. 이제 바꿔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네, 그 변질 유무를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려는 과정인데, 갑자기 남성분이 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여성분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스팅을 하실 때는 레디 퍼스트는 테이스팅이 끝나고 아니면 테이스팅을 생략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와인을 서브를 받으실 때, 그때는 레디 퍼스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믈리에가 항상 여성분들부터 이제 서빙을 해드리죠. 하지만 이제 그 테이스팅 할 때는 남성분들이, 또는 물론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일 때는 이제 남성분들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호스트와 게스트, 그 자리의 주인과 손님의 그 이제 구분에서는 당연히 주인이, 그 자리의 주인 호스트가 테이스팅을 하는 게 맞겠죠. 귀한 분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 오늘 귀한 분 모시고 왔으니까 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맛 한번 보시죠 라고 이렇게 테이스팅을 권하는 건 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스트를 기준으로, 그리고 남성을 먼저 그 테이스팅을 하신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주시고, 서브를 받으실 때는 당연히 여성 먼저, 그리고 이제 게스트 먼저 서브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남성과 이제 호스트가 서브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 아주 이제 소량 와인의 변질 유무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와인의 향과 맛을 이제 최소한으로만 이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양만 이렇게 따라 드리거든요. 그런데 좀 더 따라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테이스팅도 거듭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테이스팅을 하실 때 테이스팅 걸리는 시간과 와인의 그 내공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테이스팅 하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수이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어디 이제 신의 물방울이나 그런 이제 와인 관련된 만화책을 보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테이스팅 되게 간략하게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색부터 보시죠. 배우신 대로, 와인을 배우신 대로 이제 막 빛에 이렇게 막 보시면서 이게 와인의 색이 되게 영롱한 황금빛이 나고, 막 이렇게 여성한테 막 설명을 하시거나, 향을 맡으시는데 막 이 향을 너무 막 테이스팅 노트를 이렇게 적으실 만큼의 너무 막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거나,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수록 테이스팅을 기다리고 있는 소믈리에는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일수록 테이스팅은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향만 맡아보셔도, 코르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코르크도 유관상 아주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냥 최소한의 향만 이렇게 한번 맡아보시고, 서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괜찮다라는 제스처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서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와인 잔을 받으실 때,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이렇게, 특히나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윗분들이, 어른이 따라주실 때는 이렇게 잔을 이렇게 우리식의 제스처는 이렇게 잔을 이렇게 들거나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인잔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 글라스일수록 굉장히 충격이 약합니다. 그만큼 와인잔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정말 제가 딱 한 번, 12년 동안 제가 소믈리에를 하면서 딱 한 번 있었던 경우인데요. 굉장히 동작이 빠른 남성분이셨어요. 좀 이렇게 소믈리에 입장에 치명적인 동작이었죠. 절대 와인잔을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 이제 막 말씀을 하시면서 제대로 안 보시고 와인을 따르기 좋게 좀 당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쪽이나 아니면 따르기 편하게 좀 안쪽으로 이제 좀 당겨서 잔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그게 이미, 저는 와인 잔을 이미 다 잔에 와인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와인을 따르는 순간 갑자기 잔을 딱 이동을 하시니까 와인을 정말 허공에다가 이 원래 따르던 그 모습의 그 위치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켜버리시니까, 정말 이렇게 와인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허공에다 따랐다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잔을 절대 들거나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거를 기본 매너로 이렇게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제 테이스팅을 하거나 와인 서브할 때는 조금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맛과 다르면 이거 바꿔주실 건가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테이스팅의 의미처럼 변질 유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은 되지 않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취향의 차이로 인해서 와인이 만약에 반품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네,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네,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와인이 변질됐을 경우에만 네, 이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외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디시 나갈 때마다 뭐 고맙다. 물론 이제 그 서브를 하는 경우에도 음식이 괜찮은지 매 디시마다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외국 분들은 이렇게 그 땡큐라는 감사 인사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 땡큐의 의미를 조금 이제 간결한 이제 동작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서브를 해줄 때 잔 받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주시는. 이게 약간 이제 그 감사의 존중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따를 때 소믈리에도 좀 기분이 좋죠. 이분이 나의 그 서브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세련된 제스처로 이제 와인을 이렇게 서브를 할 때는 잔 받침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주시면 더 배려를 많이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설명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